안녕하세요. 사비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정원수, 조경수 비료 주는 시기, 방법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물이 필요로 할 때 비료를 먹고 자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방법 없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고 예체를 해야 됩니다. 식물은 항상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기가 뿌리에 손상이 입었거나 아니면 잎에 외부적인 충격이나 외부적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면 반응이 보여요. 그 반응을 눈으로 관찰을 하고 식물과 따로 교감을 해야 되죠. 저도 뭐 교감할 정도의 경지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식물을 오래 전부터 키우시는 분들은 교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식물이 뭐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비료 주는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솔프레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건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죠. 질소 함량이 22%가 있는데요. 비료 성분은 대표적으로 질소, 인산, 가리가 있죠. NPK라고 하는데 질소의 역할은 키를 키우고 수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산은 세포 분열입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포 개체수가 많아야 이게 키를 키울 수 있잖아요. 과실 영양에서도 크고요. 그 다음에 칼륨의 역할은 열매죠. 과실의 그 열매를 키우고 이제 삼투압의 원리로 인해서 물과 양분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식물이 성장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시면 Y축, X축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생육 초기, 그 다음에 영양 성장, 그 다음에 개화 결실로 이렇게 나누면요,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생육 초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제 의견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질소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인산을 많이 줍니다. 이때 인산을 많이 주고, 얘네들이 지금 이 시기 식물들을 잘 보시면 이 장마철에 보면 얘네들이 크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 잎 끝이 약간 이렇게 숙여져 있는 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그로우, 블루엔젤, 블루아이스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설프레아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안 보이는데, 이 약간 그 가지 끝이 숙여져 있는 그때 지금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저는 질소를 질러버립니다. 질소질이 많은 비료. 근데 이제 반대로 생육 초기에 이제 밑거름을 질소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제 수도작 그 작물에는 비료를 줄 때 그 질소가 많이 함량이 된 그 밑거름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경수나 정원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생육 초기에는 인산, 질소, 가리 성분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 질소 주고 인산 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물이 필요로 할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어야지 아무 탈이 없지. 탈수 오고 막 배가 막 정말 밥을 못 먹어서 무기력 할 때 밥 갖다 주면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필요로 할 때 비료나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맨날 보고 이렇게 지켜서서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봐야 돼요. 이렇게 예찰을 해야 되고, 이 수세의 그 반응을 감지를 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과학적 장비를 입고 나서 막 얘네들이 엽록소가 어떻게 되니, 광합성 작용을 어떻게 잘하니,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한번 비료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료는, 이거는 완효성 비료입니다.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줘도 돼요. 얘네들이 이제 뭐 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이제 온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건 6개월용짜리라 뭐 큰 약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줬는데 또 비료를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상태에서 안 줘도 되는데, 오늘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나무를 바짝 여기다 줄 필요는 없어요. 얘 나무를 줄 때, 비료를 줄 때, 이 수세를 보고 줘야 되거든요. 이 나무가, 여기 나무, 이렇게 한 평이 되는 나무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뿌리는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더 큰 걸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 나무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가지 끝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가지 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네들 가지 끝이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려봤는데요. 분명히 여기까지 뿌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나와 있는데, 이 나무를 여기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디다 주느냐, 여기 안쪽으로 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원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 뿌리가 나와 있지만, 이 안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파는 겁니다. 동서남북.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뿌리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이려나? 여기 뿌리 보이시죠? 이거 이 안쪽으로 파서, 이런 나무들 그 비료 주는 양은요, 한 주먹을 계산했을 때 동서 남북 이렇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하나만 동서남북으로 주면, 만약에 1000개면은 4,000개거든요. 4,000개 구멍 파서 이렇게 주려면은 그것도 하나의 노동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북 아니면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그리고 비료를 줄 때요, 이 비료 성분은,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과가 뭐 10일도 안 돼서 나와요. 질소 같은 건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공기 중이나
공기 중으로 이제 유실되는 그 비료 양을 잡아주죠. 어느 정도. 그리고 비료를 줄 때 과하게 주면 그 비료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얘네들 뭐 빨리 키우려고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얘네들 다 못 먹어요. 얘네들이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지, 비료로 인해서 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를 해 주시고요. 절대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비료 이렇게 주시면 얘 죽어요.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요, 이제 공기 중에 이제 그 습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면 위에 올라가겠죠. 얘 다 발라서 죽어요. 항상 비료는 땅을 파서 묻어주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프리아는 이런 식으로 주고요. 블루아이스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40을 넘어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블루아이스가 성장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독특하게 성장이 빠른 만큼 또 비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번 비료를 과하게 한번 시비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동서남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비료 이거 한 바가지거든요. 다 줬어요. 다 줬고,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오늘 비료 주는 방법, 비료 주는 시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거 물론 전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경험이지만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블루아이스가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결과에 대해서, 지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 접목 부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한 달 후에 과연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결과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이렇게 비료를 시비하고 나서요,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지 얘네들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